자, 17강의 2번 한번 살펴볼까요? 제목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경험입니다. 자존감을 형성하는 경험. 자,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 17번의 2번도 어렵다. 이것도 예전에 다 하면서도 어렵다고 느꼈던 지문들인데 비유가 좀 있어요. 비유. 그래서 좀 잘 풀어야 된다. 이거. 자존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뭐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잖아요. 그쵸? 뭔가 딱 잘라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 약간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약간 연속된 반복된 실패를 겪으면 나라는 사람이 뭔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뭐 생각을 하기도 쉽고, 뭐 아니면 나라는 사람은 참 진짜 잘하는 게 없고 뭔가 좀 그런 느낌들 여러 가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죠. 자, 이 사람은 뭐 브래드 쇼라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offered 뭐뭐를 제안했었다 정도로 보시죠. 자, 뭐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냐면 economic이니까 어떤 경제적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유를 하나 제안을 했었다. 자, 뒤에는 뭐 묶어서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안 묶고 자연스럽게 풀죠. 비유는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 based on, 뒤에 뭐뭐에 기반을 둔 비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일종의 컨셉트, 개념이죠. 바로 뭐에 대한 개념? 인컴, 사람이 수입이죠.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요거에 대한 개념과 세이빙은 여기서 이제 저축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절약은 좀 별로고 이 수입과 저축에 대한 개념에 기반을 둔 그런 어떤 경제적 비유를 하나 얘기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주관대 써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수일치가 전혀 안 맞는 상태죠. 선행사가 눈에 보이는 선행사랑 이제 어떤 뒤에 있는 수일치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쵸? 앞에 있던 이 아날로기를 받아야 그나마 비유 이게 수일치가 맞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좀 묶으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크게 묶어서 들어가셨어도 괜찮긴 해요. 여기서부터 세이빙까지 한 번만 묶어서 이 수입, 저축에 대한 개념에 기반을 둔 경제적 비유를 제안을 했었다. 하고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비유냐면 하고 들어가겠죠. 어떤 비유냐면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describe니까 뭐뭐를 설명해 주는 개념인 비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어떻게 결국에는 the view of self-estee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자존감에 대한 어떤 관점이 works,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걸 제안했었냐? 1981년 출판했던 그의 책인 바로 책 제목이죠. 이거는 자존감 관리라는 이 책에서 한번 비유를 직접 하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존감 관리라는 책 이름이 되겠죠. 저희는 한번 뭐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He view로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딱 나오자마자 눈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야지 모의고사를 풀 때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뷰만 쓰면 보다예요. 동사로. 그쵸? 근데 이제 뷰 뒤에 A, as B의 형태로 가버리면 이건 이제 해석이 바뀌어야죠. A를 B로 여기다로 바뀌니까 뷰가 나오면 이제 습관적으로 눈이 뒤로 가는 게 좀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는 모든 경험들을, 자 근데 이제 어떤 경험이냐 주관대 써주고 may enhance니까 뭐뭐를 강화해줄지도 모르는, 결국에는 어떤 self-esteem in life니까 인생에서 자존감을 조금씩 강화해줄지도 모르는 모든 경험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딱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생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은, 학생들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상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뭐 다 있는 데서 선생님이 나만 콕 집어서 칭찬을 해준다거나, 그때 이제 약간의 뭐 부끄러움도 있지만 어깨가 좀 으쓱으쓱해지는 경험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실 모든 경험을 일종의 리절브라고 여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리절브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비축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제 고3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잘 안 나오죠. 리저브라는 단어. 이제 뭐 우리가 예약하다라는 단어로 보통 암기를 하고, 뭔가에 대해서 보유하다라는 단어, 비축하다라는 단어. 그다음에 리저브라는 단어는 이제 좀 진짜 너무 어려운 단어긴 해요. 이게 여기까지 쓰고도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면 좋은 단어 뭐 이런 단어예요. 리저브예요. 이건 이제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 다음에 또 진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데, reserved라는 표현을 또 따로 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예 이렇게도 그냥 써요. the reserved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게 그 삼림 보호구역이라고도 그냥 써요. 좀 어려워, 단어 자체가. 이게 왜 이런 뜻이 되냐면, 원래 보통은 프리저브나 컨저브가 보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리저브드가 삼림 보호구역으로 빠지냐면, 이 일종의 우리가 뭔가 그걸 비축, 지켜낸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어려운 게 이렇게도 그냥 쓰거든요. 리저브드 푸드 이렇게 쓰죠. 그럼 이건 잉여 생산물이에요. 잉여 생산물. 왜냐면 안 먹고 남겨놓는 음식이기 때문에 또 이건 잉여 생산물로 또 빠집니다. 진짜 어려운 단어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건 이 리저브가 비축입니다. 바로 뭐에 대한? 바로 잠재적인 자존감에 관련된 수입의 어떤 비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입,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의 자존감의 어떤 레벨을 설정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어떤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은 자존감이 되게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또 낮은 거고,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Which type of experience an individual choose to use as a deposit to place in this self-esteem account does not matte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뭐 다 떠나서 여기부터 뭐 문제라도 좀 만들어 놓고 가죠. 여기를 일단 먼저 한번 문제를 먼저 맞춰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가 되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사실 여기까지가 문장의 이제 주어로 잡히는 거예요. 통째로. 이제 여기가 문장의 주어로 잡힙니다. 문장의 주어로 잡히고, 당연히 지금 보시면 단수 취급을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위치 해석이 좀 어려울 텐데, 여기만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면 되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그 유형의 어떤 유형의 경험이건 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됐죠? An individual choose니까 이제 개인이 선택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To use 사용하기를 자르고 as 뭐뭐로서로 들어가시고, 뭐로서 선택을 하냐? 일종의 a deposit 이시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입금 또는 입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금. 돈을 넣는 거죠. 이제 계좌에다가. to place in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이제 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to place부터 저기 뒤에가 이제 묶이는 거예요.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묶이는 거죠. 어디에다가 둘, 어디에 두는 입금, 바로 this, 이러한 그 의역 좀 써놓을게요.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이란 그 계좌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 자, 일단 뭐 쓸 거 먼저 다 써주시고
입금에다가 뭐 입금하는 뭐 금액 뭐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투입물이라고 또 쓰셔도 괜찮고.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유형의 경험이건 뭐 상장 받기, 칭찬 듣기 다양하겠죠? 개인이 선택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사실 끊었지만 못 건대 생략입니다. 여기는 못 건대 생략이에요. 어떤 유형의 경험이건. 근데 그게 어떤 유형의 경험이냐면 개인이 선택하는 사용하기를. 여기 목적어 빠진 거예요. use 뒤에 목적어 빠졌죠. 일종의 뭐로서 선택을 한다, 사용하기로. 이거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이라는 어카운트 계좌에다가 내가 이제 둬야겠다, 넣어야겠다. 그런 어떤 입금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다 넣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유형의 경험이 사실 뭐건 간에 이런 식이 되겠죠. 어쨌건 그런 것이 그게 어떤 유형의 경험이건 사실 여기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형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좀 비교를 하면 어떨까? 그냥 엄마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청소한 것에 대해 칭찬해주기 이거랑 이제 성인이 돼서 회사원으로서 직장에서 정말 큰 성과를 이룬 후 보상과 칭찬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엔. 그쵸?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가 간단하게 뭐 어이구 엄마 없는 동안 되게 깨끗이 해놨네, 집을 잘했어 하는 이거랑 회사를 내가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뭔가 대단한 거를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봤던 거 예를 들면 인터뷰 하는데 뭐였냐면 라이언, 카카오톡에 라이언이라는 캐릭터를 그리신 분이 카카오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한 푼도 받은 건 없다. 그 사람이 라이언이 이제 여러분들 거의 처음에 나온 캐릭터였잖아요. 그쵸? 그때 몇 명이 같이 나왔잖아. 라이언이랑 뭐 무지 뭐 이런 새끼들 나왔잖아요. 근데 그 라이언을 그리신 분이 있는데 초반에 엄청 성공을 했죠. 이모티콘도 엄청 많이 팔렸고. 근데 당연히 따라온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큰 성과도 냈고 만약에 돈도 받았다고 칠게요. 만약에 그러면 이 두 개의 경험은 유형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어쨌건 내 자존감이라는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나의 되게 좋은 경험이잖아. 근데 그 경험이 어떤 유형의 경험이건 does not matter in this model. 그 유형 자체는 이 모델 속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 속에서, 이러한 어떤 구조나 시스템 또는 체계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왜 유형은 안 중요하냐? 모든 그러한 경험들이 어차피 go to 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다 same place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장소, 즉 가슴 속, 마음 속, 그 자존감 계좌 속으로 어차피 들어가서 내 자존감을 다 올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유형을 나눌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다음 이어서 보면 only the strength or frequency of the income flow determines the degree or level of our self-esteem. 그래서 오로지 그런 어떤 strength, 뭐 일종의 강도와 그 다음에 이 빈도가 되겠죠. 무엇에? 이런 어떤 수입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입의 흐름인데 이건 이제 자존감을 올려주는 경험이 나에게 오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것의 이 강도나 빈도만이 강도 또는 이제 빈도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A or B가 문장의 주어에 오면 주어는 항상 B예요. 그래서 frequency가 주어라 determines가 온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로지 이런 자존감을 올려주는 경험이 나에게 오는 상황 자체의 빈도
또는 그게 뭐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은 뭐뭐만을 결정할 뿐이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the degree 정도나 아니면 어떤 레벨 수치 정도만을 조금 결정을 해준다. 이 자존감에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자, A or B가 문장의 주어에 오면 B가 주어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일치까지는 좀 보셔야 되는 곳이 되겠다. 자, 그래서 failure. 자, 이 실패라는 경험은 can be seen as 한 번에 가야죠. 뭐뭐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C도 똑같죠. 아까 view랑 see A as B나 아까 봤던 view A as B나 둘 다 똑같이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니까 여기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죠. can be seen은. 이제 실패라는 경험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여겨질 수 있냐? detracting 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좀 많이 어렵네요. detracting 이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서 어떤 일종의 이렇게 손상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damage죠, 사실은. damage. 무엇으로부터의 어떤 손상? 바로 자존감으로부터의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much like라는 또 되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much like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아주 매우 뭐뭐와 닮은, 뭐뭐와 같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ebit이라는 단어 사용했는데 이거 뭐 부채 또는 이제 뭐 빚이라는 뜻으로 보통 우리가 쓰는 영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일종의 이것은 뭐 부채, 뭐 아니면은 빚, 뭐 이 정도. 아니면은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죠, 여러분들. 제가 철자를 틀렸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부채랑 빚이 아니라 이거 바꿔주실래요? 인출액이거든요. 인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 아유, 제가 완전히 헷갈렸죠, 여러분. 죄송해요. 왜? 이게 빚이죠. debt가 빚이에요, 부채. 철자가 좀 다르죠. 비슷하게 봤는데 다르네요. 요게 이제 인출 또는 인출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패는 아무래도 이제 자존감으로부터의 detracting, 손상이라고 여겨지기가 쉽죠. much like 아주 뭐와 닮아있는 인출. 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자존감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보통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근데를 딱 썼으니까 뒤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blocking any one route is not necessarily a probl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어떤 any one route니까 any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자, 하나의 경로나 통로를 막는 것은 의미는 좀 이따 파악할게요. is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경로를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걸 막는 건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드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 정도로 의역할까요?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왜 그게 문제가 없는 거냐면, 왜냐하면 others,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others는 다른 루트들을 받아야겠다. 다른 경로나 통로들이 얼마든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가 되겠죠. To compensate for, 뭐뭐를 보충, 보완, 메꾸기 위해서.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compensate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메꾸다 이거임? 이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국어가 아니죠. 맞춤법에 약해서. 메꾸다 맞잖아. 왜 이래?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compensate for라는 단어를 원래 외울 때 이렇게 3개 외워요. 보충, 보완, 보상. 그리고 항상 for 같이 씁니다. 자, 다른 경로라는 것들이 여기서 others가 그리고 여러분들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 타인 이게 아니라 any one route가 아닌 다른 경로를 받은 거거든요.
다른 경로들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으니까 뭐를 보충하기 위해서 바로 search development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러한 어떤 발달이나 성장을 얼마든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들어갔죠. 이건 잘못 묶었네요. 내려가야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이제 파악했죠. 같이 정리하면 뭐란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예요. 하나의 경로가 막는 것 이거죠. 이게 결론상 뭐예요? 실패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나의 경로가 막는 것 이거는 한 분야에서의 실패를 뜻한다. 근데 이거 어떻다?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못해. 내가 실패했어. 근데 상관없다 이거야. 왜? 인생에는 경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어차피 다른 경로들이에서 내가 잘하면 사용이 될 수 있다. 메꾸기 위해 그러한 어떤 발달이나 성장을 보상 또는 뭔가 보충하는 데에 뭔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달이나 성장은 이건 솔직히 이 얘기죠. 이거를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실패로부터의 어떤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성장이라는 말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only를 썼지만 결국 total amount 이게 전체 총량이 matter 중요한 거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적으로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이제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가정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응원 그 다음에 뭔가 지지해주면 버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사업적으로 진짜 큰 실패를 겪었을 때 뭐 사람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나서 와 이거를 내가 결국에는 해내지 못했고 나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힘들어지겠구나 우리 가족이.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빚을 떠안고 막 죽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원 루트가 막힌 건데 집에서 괜찮다. 여직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치면 아빠 덕에 잘 살았다. 편하게 살았다. 지금부터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 컸으니까 같이 이겨내면 된다. 이게 집에서 만약에 이걸 버텨준다.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한 루트는 막혔지만 다른 루트가 메꿔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사업 실패하고 만약에 떨어져서 죽는다? 이게 집에서도 막 뭔가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글은 결론상 맨 첫 줄에 나왔던 에널로지라고 했던 그 비유 있죠. 이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은행에 있는 통장이랑 똑같다. 그래서 어떤 요용이 되건 그러니까 달러가 됐건 원화가 됐건 뭐 엔화가 됐건 돈이면 다 바꿔서 집어넣으면 다 들어와서 내 자존감이 채워지는 건데 이 뭔가 하나가 막혀도 다른 게 들어오면 버텨낼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다. 모든 경험, 자존감 올려주는 경험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글이라고 보시면